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유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언제 돈을 버냐 이 부분이었는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AI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좀 슈팅이 나온 모습이었죠. 6,985포인트까지도 고점 형성한 이후에 좀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후 들어서 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분을 소폭 둔화시킨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3.5%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오전장에 그래도 870선까지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역시나 이 수급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좀 변동성을 가져갔죠.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주들의 훈풍을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이 테마섹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모멘텀까지도 같이 불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 빅4 종목들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준 종목 바로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모건스탠리에서 이 한국증신의 최선호주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바꾼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MLCC 때문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는 12%, 삼성전기 주가는 12%, 그리고 관련주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4.7%, SK스퀘어는 7%, 삼성전기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죠. 11%, 그리고 현대차는 1.7%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알테오젠 홀로만이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으로 또 내려온 모습이죠. 0.47%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는 모두 다 상승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바로 삼성전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건스탠리에서 최선호주로 또 지정을 하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직전에 또 반기 보고서를 또 냈는데 숫자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GNC 에너지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간밤 블룸에너지의 주가와 동조화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21% 넘게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이노테크, 프로티나 그리고 범한 퓨어셀, TFE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AI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가 또 눈에 띄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후 2시 이후로 좀 변동성을 가져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분을 둔화하긴 했지만 3.5%,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 코스피 지수 자체는 3% 넘는 강세지만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았다는 건데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끌어주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예. 코스닥이 의외로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원래 코스피 위주로 좀 수급이 모아지면 훅 빠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 내 자산,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또 재편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셔서 오늘도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도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승부주 최영동 전문가이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변동성들은 수반되지 않았다라는 점. 뭐 오후장에 뭐 소폭 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죠.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눈 땡그레지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코스피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안 밀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상반기에 느꼈었던 좀 소외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었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기존의 시장 주도주들도 올라오고 또 뭐 과거에는 많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평균이 좀 잘 맞춰지면서 진행이 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투자자 분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고르게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황 얘기를 쭉 8월달 들어서 해드리면서 아마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들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내일이면 또 이번 주 한 주에 또 금요일이고요. 또 금요일장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이제 상반기, 아까 하반기의 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또 오늘 1시간 또 알차게 또 이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좀 짧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괜찮았죠. 예, 뭐 CPI가 나름 또 시장의 예상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암으로써 이제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대한 무언가 모를 좀 불안감? 늘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니 안 올라갈 거니, 시중 금리가 올라갈 거니 안 올라갈 거니. 그리고 9월 달에 FOMC에서 정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게 시장에서 이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크로 자체가 변한다. 그러니까 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지수가 더 올라와야 되고 뭐 기술주들도 올라와야 되고 기술주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깨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한 가지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CPI가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어제 뉴욕 증시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도 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인프라,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 이상 또 급등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뭔가 힘이 좀 실렸었던 시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AI 하드웨어 쪽으로 상당히 좀 힘이 많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모습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좀 유의됐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더라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전 닉스죠. 다시 강력한 또 수급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뭐 그동안에 7월 말일 날, 7월 31일 날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 등락을 좀 이어졌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오늘은 또 의미 있게 상승세가 좀 붙었다라는 관점이고 뭐 다양해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AI, 인프라에 대한 스토리드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사실은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붙고 있어서 삼성닉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뭔가 계기를 좀 만들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소부장 쪽으로 넘어와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삼성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이제 모건 쪽에서 우리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잠깐만 이제 삼성전기를 우리가 조금 더 좀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타피성정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MLCC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사마콘덴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뭐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AI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MLCC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수급상 그리고 투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력주들도 괜찮았고 건설주들도 괜찮았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뭐 GNC 에너지를 비롯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다 좋았다. 그리고 뭐 일부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씩 뭐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종목군들은 이미 8월달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됐던 종목군들이어서 뭐 과거 같았으면 굉장히 큰 폭의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분위기가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차익 정도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매물 정도만 출회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한쪽은 가격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게 현재 시장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 이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뭐 장중에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할 건 없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가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들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코스피입니다. 제가 요 7월 달 말일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거래일 날 이제 18% 이상 또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V자 반등 쉽지 않습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되는 구간 동안에 제가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코스닥은 막 30% 이상 막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안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7월 달에 하락 부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의 이러한 리바운딩 자체는 사실상 7월 달에 이미 이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요 정도 올라왔었을 때, 그러니까 7월 달 마지막 3주차에 대한 요 정도 가격대가 오게 되면 얼추 올라온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코스피를 얘기해드리면서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하루하루 캔들들을 뜯어보게 되면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거. 그죠?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음봉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음봉이 더 많고 뭐 양봉이 나와도 뭐 일부 종목군들 뭐 우리 신경도 안 썼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로를 하셨다고요.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가까이서 보면 캔들 하나하나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 굉장히 필요하다.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왜 소외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구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선 딱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고 뭐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라고 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긴 하지만 오늘 옵션만 길이었잖아요. 네, 옵션만 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너무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강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시그널들을 만들어낸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매크로적으로 발목 잡는 일들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우리가 8월달 시작하면서 한 7,300에서 한 7,500선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8월 14일이면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 뒤서부터는 또 내러티브예요. 이 내러티브가 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빠른, 좀 탄력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뭘 가지고 지수를 7,00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면 사실상 8월달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도주를 잡는 데 있어서 내가 내 계좌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굉장히 심플해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사이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코스닥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굉장히 지저분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도식화 시키느라고 되게 지저분한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음봉 나왔어요.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최근 들어서. 자, 여기 돌파되게 되면 이 60일선 정도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얘기 드렸냐면 앞서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쉬어갔던 구간들에서 뭔가 이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위험 요소 자체가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를 그 다음으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하는 거죠. 아웃만 쳐가. 아웃 다 갔어요. 한참 가서 다음 정거장까지 갔습니다. 그럼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우리 또 쫓아갈게.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사실상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뭐 2차원지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쭉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더 점핑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되면 약간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순환매가 돌면서. 그럼 지수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밀리는 게 나쁜 밀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올라갔다가 훅 꺾이는 밀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밀림은 뭐다? 수급이 지금 예탁금 자체가 130조, 140조까지 근접했던 예탁금이었는데 지금 100조 정도 초반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좀 풍부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상반기는 어찌됐든 개인들의 매수 물량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는 이제 정상화된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시장과 좀 유사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외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연일 이 시장에서만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일정 수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폭 자체가 7월 달에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한 720포인트 정도가 될 거예요. 80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800포인트에서 한 700, 한 80? 요 포인트? 요 포인트 내외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코스닥은 눌림목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치고 올라갈 때 요 치고 올라가는 사이에 코스피는 한 60일선까지 또 도달하는 모습들. 그래서 요렇게 시장들을 좀 도식화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시장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정리가 쉽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7월 달에 워낙 시장이 좀 크게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밀려도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종목군들이 슬쩍슬쩍 좀 밀리는 종목군들이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만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7월 달의 하락 부분들을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내 계좌가 7월 달에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빨리 여기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 수익률만큼 아웃퍼폼을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빠르게 원금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제가 정말 핵심 키워드들만 짤막짤막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온라인 교육방송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교육방에 제가 우리 온라인 교육방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 링크 어디다 남겨둔다고요? 교육방에다 남겨놓을 거예요. 그 교육방 또 어떻게 입장하시냐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죠? N 포털입니다. 녹색 창에 최용동 777 입력하셔가지고 검색하시게 되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게 클릭형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 지금 또 코스닥 올라가다가 코스피 올라가고 막 우왕좌왕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요. 네.
8월 달 초반에 막 뭐 간다 이러다가 또 잠깐 뭐 또 주춤하고 근데 뭐 코스피 가고 있고 막 정신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번들만 잘 지키시게 되면 시장은 의외로 되게 심플하게 가는 시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투심,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투심 좋아요. 투자 심리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남들은 개선된다는데 나는 개선 안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 그대로 안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매매 장세다. 트레이딩 장세다. 8월 달까지는 우리 트레이딩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장세가 끝나가는 그 무렵에 우리가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갈 거예요. 그리고 교육방 입장은 N포털입니다. 녹색 창에서 최영동 777 검색하시고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편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 순번들만 잘 지켜준다면 시장은 의외로 심플하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7월 달 하락한 것을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뭐 매매가 아니라 트레이딩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도주를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네. 언제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또 고민이 되거든요. 시장에서 주도주 어떻게 잡는지 이 종목을 선별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되게 매력적이죠.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요 대장주, 주도주 이거 혹하거든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 뭐 3대 키워드 아닙니까, 이거 시장에서. 근데 그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화려하게 시장에서 보여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잘 무르익게 되면 또 그 부분들이 딱 싹 지워지고 그냥 지금처럼 막 이렇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시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도주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기간을 두고 보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주는 AI라는 거를 부정을 못 해요,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찌됐든 그 섹터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목군들에 대한 노이즈가 막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은 그 종목군들 조정받는 반면에 다른 종목군들은 또 헐헐 날아가는. 근데 지금 대세의 AI를 주도주가 아니야, 대장주가 아니야라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장 판세에 따라서 주도주와 대장주 이런 것들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관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되게 일관돼요. 아마 다시 보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의 일주일치 내용하고 지난주에 일주일치 내용하고 또 7월 달에 일주일치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내용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되뇌어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실전입니다. 이 실전에 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아니 7월 달에 마이너스 안 된 계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나는 인버스 했어 라는 건 빼고 기관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요. 플랍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7월 달 힘들었다고요. 근데 그 힘든 구간들을 벗겨내고 정상화가 누가 먼저 될 건데 누가 먼저 플러스 만들 건데예요, 늘. 그래서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 수익률 낼 때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어떻게 된다? 갔다가 한번 때려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요. 여러분들 차트는 N자 패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눌림목 패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내 계좌는 왜 N자 패턴을 인정을 안 하고 가시려고 해요? 이렇게 돼요. 대신에 시장 대비해서 덜 때려맞고 그리고 올리면 돼요.
그럼 언젠간 또 시장이 조정을 받겠죠? 그럼 또 밀릴 거예요. 수익률이 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시장은 10%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5%만 돼도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 5% 아웃퍼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간다고요. 종목도 계단식으로 가듯이 내 계좌의 수익률도 통상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N자 패턴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에 내가 조금 더 특화된 매매법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노하우들을 어디에 넣어놨다? 차트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 정석은 제가 앞서서도 시황 얘기를 거의 한 제가 10분 해요. 거의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10분, 한 12분, 13분 정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진다라고 되면 시장을 좀 길게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한 7, 8분 정도는 끌어줘요. 왜냐하면 이 시황이 베이스가 돼야지 내가 종목을 뭘 사야 될지 기준점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차트 정석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실전 매매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이 매매 원칙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 가질 수 있는 원칙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변곡점을 찾는 겁니다. 어떤 게 올라갈 건데? 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주가 변곡점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세요. 자, 21선 올드크로스 나왔습니다. 기관들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이러면서 차트 여기서 이거 골든크로스 나왔네요. 지지받았네요. 눌림목이네. 이러면서 끝난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왜 매도 타이밍까지 좀 더 강조를 드리냐면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7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이어지는 과정, 8월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빠졌다고요. 그럼 이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잖아요, 지금. 다 올라요. 대부분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다 나온다고요. 그럼 이 기술적 반등을 내가 이기면서 홀딩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종목은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돼요.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아예 던지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들 하반기에 이어질 주도 종목들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매수 타이밍 보는 게 아니고 매도 타이밍도 잘 보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유일하게 쓰지 않나? 이 시간에? 그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6월달, 7월달에 하락장을 한번 딱 맞이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확 바뀌어요. 기존에는 그냥 주식 사면 가는 거 아니야? 가자! 100%, 200%, 300% 가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로 딱 닥치니까 다들 멘탈이 막 흔들리시잖아요. 오늘도 메인들 막 2조씩 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막 2조씩 때린다고요. 막. 예탁금 막 줄어들 눈에 보일 정도로 줄잖아요.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적어도 우리 내일의 승부주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행인 터프입니다, 여러분들.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트 정석의 기준에 의해서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군들 예제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NC 에너지 꽤 괜찮았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들도 이게 7월 달에 저점 딱 찍고, 그죠? 6월 달이죠? 6월 달에 저점 딱 찍고 7월 달도 되게 끈적끈적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8월 달 들어서도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15%, 10% 이상의 또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GNC 에너지가. 뭐 정부, 우리나라 국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메가 프로젝트 이외에 뭐 에너지 쪽 청정 에너지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양자라든지 뭐 신사업과 관련된 7시든가요? 예,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국내에서 이 GNC 에너지를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볼륨 자체를 키워나가겠다는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종목이 요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일제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올라가요, 1차적으로 상한가 갑니다. 이야, 이제 시작되나? 봤더니만 다시 밀려요. 세게 밀리죠. 이게 언제예요? 7월달에 7월달 마지막 주차 퉁퉁퉁 빠집니다. 그런데 빠지는 과정 속에서 직전에 돌파시켰던 요 가격대를 하향이탈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날 거래까지 30일 거래까지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보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올 때 직전 고점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두셔야 돼요. 왜냐? 여기서 올렸던 스토리들 자체가 동일하게 이 AI 센터와 관련 데이터 센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죠?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때 소외되다가 오늘 AI 쪽 하드웨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정부에서 에너지 이야기 나오고 전일 뉴욕 증시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 인프라 쪽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 종목이 아침서부터 빵 떠가지고 주가를 확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아침서부터 보시겠어요? 이거 못 봐요, 여러분들. 못 봅니다, 이거. 여기서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요 과정들을 머릿속에 두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잖아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나왔던 과거들만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올라가는 이유들에 대한 해석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요 구간 동안에 공부가 돼 있으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되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뭐 공부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한번 딱 맞아버리게 되면 하락을 딱 맞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계좌를 덮어요. 그리고 지수 올라오거나 뭐 시장 올라오거나 언제 올라오나 좀 올라오나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무서운 거죠. 정작 이 현실을 맞닥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거예요. 계좌를 덮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좀 떠나 있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을 계속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병 키운다고 하잖아요. 무서워서.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저는 승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NHN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실적 나오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NHN. 네. 뭐 때문에 올랐죠, 여러분들?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AI의 모든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보면서 하드웨어, 뭐 반도체 여기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지금 시장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이미 글로벌 증시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해당되는 것들인 거죠. 반도체도 있고요. 뭐 건설주도 있을 거고요. 전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용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 가는 분이거든요. 미국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사실은 AI 딱 떠오르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이쪽만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도 이 분위기를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도 꽤 많이 올랐죠. 제가 지난주에 GS건설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LS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딱 분위기를 잡아놓은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 들어서 NHN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페이 쪽이라든지 이런 쪽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 NHN이 실적 발표가 나서 상한가를 빵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뭔 일이야? 봤더니만 NHN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된 스토리들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구글, 아마존, 그죠? 메타, 마이크로 다 봤듯이 데이터 센터 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30%, 40%씩 막 증가됐었잖아요. 그 트렌드가 이 NH에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전일자의 스토리드 자체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이 NH 같은 경우는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5일선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는 5일선들은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국내의 뭐 테마적인 명분이 아니고 전체 매크로 측면인 거죠. 섹터의 매크로. 이게 전환되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언제 빠지지라는 고민?
그리고 순식간에 주가들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는데 이런 이제 대형 포지션 쪽에서 뭐 글로벌 뭐 신트렌드하고 좀 엮여 있는 섹터군들 안에서 이런 종목군들 나오게 되면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NHN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차후에 또 다른 섹터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 그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추이나 올라가는 논리 자체는 바뀌질 않아요. 기업이 바뀌는 거지. 근데 지금은 NHN의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TCK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패턴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대 한번 나왔죠? 좀 쉬죠? 그 다음에 장대 한번 나왔죠? 오늘 좀 쉬었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은 이제 60에서는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를 보셔야 돼요. 되게 재미있는 패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어제 반응이 나왔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갈까? 아니면 또 이 60에서 어떻게 돌파를 시킬까?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좀 저조한데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할 수 있고 좀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좀 템포를 좀 죽일 수가 있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포기라는 게 아니죠. 왜? 제가 이 시간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돌파될 때 혼자 돌파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소부장 애들이 돌파가 될 거예요. 그럼 같이 매매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내가 매매가 안 됐고 오늘 나한테 수익을 안 줬다 하더라도 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소부장주들이 60일선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친구가 한 기업이 돌파가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소부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 종목군들이 일찍 올라올 거다. 그러면서 내 손실률을 줄이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죠. 뭐 완연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삼성전기 쫙 사이드로 기죠. 근데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설명을 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올린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모건은 한글로 쓰고 스탠리는 뭐 영어로 썼네요. 자, 모건 스탠리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여기 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횡보가 됐으니까 여기서 간 거예요? 앞뒤가 설명이 안 되죠. 모건이 나왔으니까 이게 횡보되다가 에너지 응축했다가 빵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할 때 기술적 분석들을 먼저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인 거죠.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다 60일선 근접해 있다고. 여기 돌파되는 게 이 숙제일 겁니다. 이게 돌파가 되면 코스피 올릴 거고 코스닥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지지 않겠어요? 바이오 종목이나 2차전 종목군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60에서 돌파되면 지수를 평균값을 맞춰버린다고. 그러니까 사이드로 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먼저 끌어올려 버리겠죠. 그러니까 쉬어간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은. 이런 종목군들이 튀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종목군들은 내가 여기서 매집을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오늘 모건스탠이 나오면서 갭 떠가지고 변동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이제 모든 사안들을 알았어요. MSC도 알겠고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로 바뀌었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60일선 어떻게 돌파를 시킬 건데를 보겠죠. 이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실전 매매입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사이드로 기는 거,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말씀드릴 때 나쁘게 보지 말자. 사이드로 기는 거다. 에너지 응축해가 한 거다. 이거 뛸 거다. 근데 삼성전기가 이렇게 똑같이 패턴 만들어서 뛴다고 해가지고 지수 영향에 미치겠어요? 아니겠죠. 대신에 코스피는 이렇게 사이드 기면서 지수 올리려면 삼전하고 SK 하이닉스만 올리면 돼요. 그럼 이 시가총액 1, 2종목 가지고 6%, 7%씩 먹는다고요, 하루에. 이게 실전 매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차트 분석 잘 안 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올라가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제 납득이 되시죠?
이게 바로 실전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설명들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앞뒤가 이제 딱딱딱 아구가 맞아 지실 거예요. 이 뭐 기어가 맞아 돌아가듯이 딱딱 맞아 돌아갈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내일이죠,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곧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납득되시고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재밌는 결과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내용들은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N 포털입니다, 여러분들. 녹색 창이죠. 최영동 777 검색하셔가지고 입장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게 클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내일 온라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이 차트 정석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몇 종목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 이 활주로 핵심주 내에서 또 많이 선방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 방송에서 특징주로 드렸던 SBB 테크도 있고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뭐 8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SBB 테크. 그러니까 뭐 미리 선점해서 말씀드렸죠. 로봇주도 괜찮을 겁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막 뛰진 않겠지만 뭐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하다. 로봇 뭐 젠슨하고 또 LG 또 회동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유니트리 IPO가 이제 20일 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죠. 중국 증시 상장하게 돼 있는데 뭐 이제 실적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내러티브로 가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가 로봇주들 뭐 중간중간마다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라가는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딱 8월 11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한 17% 정도? 딱 이틀 만에? 2박 3일 만이죠.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유일하게 로봇주에서 조금 좀 임팩트 있게 올라간 것 같아요. 중소형 종목들 빼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ISC 이거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8월 12일 날. 소부장 애들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 장비단 소재이기도 하고 새롭게 신사업으로 장비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ISC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7%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60에서 못 넘어요, 여러분들.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산일전기. 자, 요 종목은 8월 4일 날 말씀드리고 데이터 센터. 그 중에서 이제 전력망 쪽으로 산일전기 약간은 좀 특수 변환기 쪽에서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오늘까지 해서 22% 정도, 20% 이상 또 상승을 또 보여줬던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AVCNC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화장품주 저 이제 안 본다고. 오늘 어떻게 됐죠? 전체가 다 차익 매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주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 좀 많이 올랐고 다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일부 차익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뭐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으니 약간 쉬어가는 구간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들으셔서 제가 이제 뭐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이제 더 이상 안 본다고. 그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당황하지 않고 좀 시장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AVCNC는 뭐 6월달, 7월달 뭐 한 달 동안 내내 말씀드리고 나서 40% 이상 또 상승을 보여줬고요. 코스메아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 박스권에서 말씀드리면서 6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마녀공장 2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올라가는 명분들만 찾게 되면 내가 과감하게 저점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코스맥스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이러한 요 기본적인 매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명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종목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10시 반이죠. 또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다 못해드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 온라인 교육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전히 트레이딩 장세다. 그리고 종목과 더불어서 하반기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방향 전략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 N 포털이죠, 여러분들. 녹색 창에서 최영동 777 검색하셔가지고 입장하시게 되면 지금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회복 가능한 시장이고요. 남들보다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빨리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 자신감 제가 심어드릴 테니까 온라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하신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첫 번째 종목 좀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많이들 시장에서 얘기하실 만한 종목이고요. 언급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이제 60일선 정도로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이 바 보이시죠? 이거 핑크색으로 보이는 바. 이게 이제 매물대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매물대가 여러분들 우리가 설정하는 요 차트의 길이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이 종목이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시켜야 된다라면 이제 개별적인들이 이제 모멘텀들이 좀 필요한데, 그 모멘텀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한 차례 정도 움직였다가 좀 사이드로 기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유일하게 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쪽에서 또 실적을 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LG, 뭐 여러 굉장히 좀 유명한 유수의 기업들과 또 협력 관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나쁘지 않은 형태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로보티즈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자세한 전략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이 종목도 이게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군들이 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찾는 게 1위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 종목이 이 넥라인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이 특징주에 대한 종목명은 우리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전략도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은 이 쇼티지입니다. 그리고 제품 믹스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육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로보티즈 그리고 히든 종목 두 종목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공부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이 N 포털 사이트 초록창에 최영동 777 검색을 하시면 공식 사이트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로도 가능하시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면서 또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실전 매매에 있어서 원리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